안녕하세요, 유수연입니다. 직장에서 함께 있으면 굉장히 나한테 유익한 사람, 그리고 함께 있으면 정말 독이 되는 사람, 분명히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이들한테는 좋은 친구 만나야 된다, 좋은 친구 사귀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른들은 좋은 동료, 좋은 친구에 대해서 그렇게 예민하게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주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면요. 옆에 좋은 선배, 그러니까 좋은 멘토, 그리고 좋은 후배, 어쨌든 좋은 동료가 날마다 함께 있으면요. 내가 따로 학원 가서 공부하고 책 보고 이러는 거 이상의 자기 성장과 발전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독이 되는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계속 전염되거든요. 부정적인 영향이 긍정적인 사람한테 이렇게 오기가 한 5배로 쉽대요. 긍정적인 영향이 부정적인 사람한테로 가는 것보다. 그렇게 빨리 전염됩니다. 부정적인 어떤 영향력들은. 그래서 주변에 정말 나한테 악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계속 같이 밥 먹고 얘기하고 같이 일하고 같이 친하게 지내면은 내 성장이나 이런 게 뭐 발전이 더디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나를 퇴보하게 하는 그런 무서운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직장에서 이런 사람과 가까이 하면 독이 된다. 그래서 독이 되는 유형에 대해서 이런 분들하고는 가까이 지내지 마세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닐까 체크하세요. 이런 걸로 해서 직장에서 만나는, 사회에서 만나는 어떤 사람들 위주로 사람을 가려야 하는 그런 케이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더니 댓글이 어떻게 하셨나 하면 사람 가리면 못 써요. 어떤 분이 그렇게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을 가리면 안 된다. 나쁜 사람은 없다 세상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사실 맞는데요. 직장에서는 어떤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과는 되도록 멀리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과 가능한 가까이 지내는 것이 내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아니면 내가 좀 좋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오늘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독이 되는 유형. 함께 있어서 함께 일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지내서 독이 되는 유형 첫 번째는 배우는 데 관심 없는 사람이에요. 특히 선배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직장에서 뭔가 선배들한테, 후배들한테 영향받는 것보다 선배들한테 영향받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배우는 거에, 그러니까 자기 분야에 대해서 발전하려고 공부하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 선배로 있으면 나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일하는 나의 선배, 나의 리더, 들은 나의 사수, 이런 사람들은 과연 배우는 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인가? 자기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발전하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인가? 이걸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나는 배우고 내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나? 이걸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누구나 자기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 분야에서 어떤 예를 들어서 세일즈면 세일즈, 마케팅, 회계, 재무 이런 거에서 나 거기서 한 20년 그것만 했어 라고 얘기하면 전문가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전문가도 있고 20년 한 거 맞아? 라고 할 만큼 별로 실력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배우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굉장히 좋아했던 선배 중에 어떤 분이 계신가 하면 아주 대한민국에 손꼽는 그런 광고회사에 다니는 그런 선배였어요. 근데 그 선배는 어느 정도로 광고에 미쳐있나 하면 하루 종일 광고만 생각해요. 정말 365일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이제 선후배끼리 잠깐 만나서 밥 먹고 술 마시고 그러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패드 이제 가지고 와서 막 이제 그래 잘 지냈어 막 얘기하고 술 마시다 말고 갑자기 아이패드 꺼내가지고 혼자서 막 이런 거 막 찾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아니 얘기하다 말고 뭐 하는 거야 막 이러면 얘기해 다 듣고 있어 이러면서 자기 그거 찾는 거예요. 자기 그거 찾다가 갑자기 냅킨에다가 막 그림을 그려요. 그리고 막 거기다가 이제 메모하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선배는 워낙 이제 그런 사람, 그리고 나서 그 선배를 굉장히 존경하게 됐어요. 그렇게 정말
적어도 저 정도로는 자기 일에 미쳐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끔. 그래서 막 그런 막 좋은 광고, 재밌는 광고 있으면 우리가 막 보여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외국에 막 기발한 광고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막 보여주면서 설명할 때가 그 선배가 제일 막 기뻐하는 때예요. 막 열정적으로.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그랬어요. 선배 밑에 있는 직원들은 참 좋겠다. 선배 같은 선배가 있어서. 리더가 있어서 그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선배가 있으면 정말 진짜 선배지만 밥 사주면서 쫓아다녀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고자 굉장히 노력을 하는 게 직장 생활에 성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두 번째는요. 오늘 일을 내일로 항상 이렇게 나중에 라는 게 입에 붙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멀리 하셔야 돼요. 독이 되는 케이스. 그러니까 그 나중에 병은요, 굉장히 그 책임감이 없는 거죠. 그리고 어떤 그 누구와의 약속도 잘 안 지키고 다 나중에 그런 케이스들이 그 제가 직장 다닐 때 선배도 있었고 후배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후배들 같은 경우도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뭐라고 하고 정말 야단치고 다시는 그러지 못하게 해도 다시 또 그러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천성이라서 그렇게 빨리 고쳐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무슨 일 있을 때, 그거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거를 이렇게 두 종류로 나뉘는 것 같아요, 직원들이. 그 마감, 이제 그 윗사람이 시키는 어떤 마감에 대해서 막 그걸 못 지키면 굉장히 자존심이 상해하는 케이스. 그리고 미리 해야지 마음이 이렇게 놓이는 케이스가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걸 갖다가 그냥 막 습관적으로 계속 넣는 거죠. 그거 아직 잘 안 됐습니다. 아직 안 됐습니다. 왜 안 되게끔 하는지 정말 이유를 알 수 없이 계속 제 시간에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거나, 그리고 또 막 이렇게 미안하다고 누구한테 얘기해야 되는데, 그거 좀 사과해야 되는데, 그거 아직 못했네? 이것도 아직. 고맙다고 얘기해야 되는 것도, 내가 진짜 고맙다고 이제 했어야 되는데, 커피라도 한 잔 샀어야 되는데, 이제 굉장히 도와주는 어떤 그런 다른 팀? 이런데. 그러면 굉장히 즉시로 해야 되거든요. 고맙다는 인사, 뭐 사과를 할 때도 즉시. 빨리빨리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게 효과가 제일 높고 노력이 덜 들고. 그런데 이걸 막 계속 민기작 막 미루다가 막 그때 뭐 고맙다고 해야 되는데 막 한참 지난 다음에 막 그때 고마웠어 이렇게 하면 효과가 없거든요. 미안하다는 얘기는 더더욱 마찬가지. 미안하다는 얘기를 이제 나중에 미루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신뢰를 잃는 거죠. 그리고 감정이 좋지 않은 거죠. 사과는 즉시, 빨리, 진심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사과, 뭐 고맙다고 하는 거, 리포트, 마감, 뭐 거래처랑 약속한 거 계속 미루고 나중에 하고 이런 사람들은 곁에 가까이 두지 마십시오. 독이 됩니다. 네. 세 번째는요. 독이 됩니다. 막 웃으면서 독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제가 약간 좀 뜨끔해요, 지금. 그 세 번째는 뭔가 하면요. 그 본업보다 다른 일에 더 관심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주식, 대표적인 거. 그래서 막 그 이제 인터넷 보면서 막 일은 안 하고 계속 주식 그 막 시세 보고 이런 회사에서 안 좋아하죠. 그런 거 뭐 그다음 부동산, 재테크 이런 데 굉장히 관심 많아서 그런 쪽으로만 이제 막 다니고 자기 일 열심히 하면서 그 이제 뭐 그런데 이제 뭐 은퇴 후에 나 이런 걸 해볼 거야 라고 해서 하는 건 관심 있고 취미 있는 건 괜찮은데 본업을 이렇게 막 소홀히 하면서까지 주식이나 부동산 뭐 이런데 재테크 뭐 게임 이런데 심취하는 케이스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면 직장 생활을 그 멀쩡하게 할 수가 없어요. 요즘 굉장히 예민해질 게 뭔가 하면 유튜브를 직장인 회사에서 못하게 하는 경우 굉장히 많죠. 금지되어 있는 경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얼굴 안 나오게 막 복면 쓰고 좀 그거 너무 좀 안쓰럽더라고요. 이렇게 막 얼굴에다 이렇게 가면 쓰고 그리고 유튜브 하시는 거예요. 그 회사에서 금지돼 있으니까. 근데 회사에서 이제 금지를 할 만해요. 그건 금지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튜브는 채널을 개설해 놓고 성실하게 하기에는 그 직장 다니면서 병행하기에는 너무나 물리적인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들거든요. 유튜브를 하면서 직장 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잘한다? 그거는 불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유튜브 하면서, 강의하면서 이제 이렇게 해도 거의 유튜브가 한 60%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강의에 비해서. 그래서 그렇게 아주 시간을 많이 쓰는 건데 직장 생활을 하면서는 굉장히 어렵죠. 아무튼.
직장 생활을 하면서 본업보다 다른 일에 더 충실한 경우, 이런 사람들하고도 가까이 지내는 거, 그 부정적인 영향 받기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뭐 특히 사내 정치, 일보다는 사내 정치에, 그리고 다른 팀의 뭐 임원들하고 막 친하게 지내는 거에 거의 목숨 거는, 다 그냥 뭐 이런 게 다 정치야 라는 말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하는 그런 사람들과도 가까이 지내시지 않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뭐 다른 어떤 사회 동호회 이런 데 이제 많이 가입해서 사실 이제 이직에 관심이 굉장히 큰 경우, 물론 이직이나 창업, 은퇴 후 상황을 미리 회사 다니면서 준비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전제돼야 될 게, 지난번에 그 은퇴 준비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은퇴 준비에 가장 좋은 베스트 웨이는 뭔가 하면 직장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자기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해야 그게 재산이 돼서 은퇴 후에도 그거를 자원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회사 일은 대충 하고 은퇴 준비한다? 그것도 사실 어불성설이거든요. 그래서 본업보다 다른 일에 유난히 관심이 많은 선배나 동료들은 멀리 하십시오. 자, 네 번째는 뭔가 하면요. 피드백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건가 하면 특히 이제 직장 상사, 그 부하 직원에 대해서 막 싫은 소리 안 하는 직장 상사 있잖아요. 그런 리더들이 가장 사실 무섭습니다. 그런 아주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그런 대표적인 유형이에요. 그들은 후배들이나 이제 자기 어떤 팀원들에게 애정이 없으니까 피드백하지 않는 겁니다. 그들의 성장이나 그들의 미래나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죠. 애정과 관심이. 오로지 관심 있는 거는 내가 이 회사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 될까? 그리고 뭐 지금 이렇게 조직 개편이 되면 난 어디로 움직일까? 뭐 내가 데리고 있는 수하들이야? 난 모르겠어. 그건 뭐 내 알 바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거나, 난 그냥 좋은 사람으로 어쨌든 대충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돼. 쟤네들한테 뭐 싫은 소리 특별히 할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는 리더나 그런 유형의 선배들은 직장 생활에서 결코 이렇게 함께 해서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없는, 굉장히 내가 나쁜 영향을 받기 쉬운 그런 유형이라고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한 가지 더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그런 이제 피드백을 하지 않는 리더가 어느 정도로 악 영향을 끼치나 하면요. 예전에 제가 직장 다닐 때 있었던 일인데, 굉장히 그쪽 팀장이 딴 팀장인데 아주 그 직원들한테 싫은 소리 못하기로 되게 유명하고, 직원들한테 이렇게 터치 안 하기로 유명한 팀장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애정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사고가 난 거예요. 뭔가 하면 그 술버릇이 아주 고약한, 왜 술 먹으면 뭐 이렇게 약간 폭력성이 나오는 그런, 왜 이제 직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몇 번을 봤으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경고를 하거나 문제 삼지 않았어요. 그 팀장이. 그런데 한 번 이제 사고가 난 거예요. 이제 술을 마시고 이제 또 이렇게 그 주사라고 하잖아요. 그런 게 나와서 이 친구가 술병을 던졌어요. 그냥 술병을. 그 술병을 던져갖고 다행히 사람은 안 맞고 저 뒤에 있는 이제 벽에 맞아갖고 술병이 깨진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제 문제가 크게 된, 이게 막 경찰이 오고 뭐 이렇게 되면 정말 이 형사건으로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엮이기 나름으로.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친구가 회사를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비난당한 사람은 그 팀장이에요. 왜냐하면 그 친구가 그런 어떤 성향이 있다는 걸 알면서 그 팀장이란 사람이 술을 못 먹게 하든, 아니면 너는 이제 회식 자리에서 술을 한 방울도 먹지 말아라. 네가 술을 한 방울이라도 먹는 상황이 생기면 어떤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나는 너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너랑 같이 일을 할 수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하던지, 뭔가 적극적인 어떤 그런 보호 태세를 취하는 게 리더의 역할인데 전혀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런 경우 사실 많습니다. 그리고 막 지각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막 강력하게 얘기하지 않아서, 이것도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그 지각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늘 지각하는 버릇이 있는 직원을. 그런데 그 친구가 사장님 눈에 몇 번 띄었어요. 지각하는 걸. 그래가지고 바로 이제 다른 아주 한직으로 이렇게 발령이 난 거. 만약에 리더가 팀장 직속 이제 선배나 이런 사람들이 지각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단호하게 얘기해서 정말 못하게끔 애정 어린 그런 충고와 야단으로 그렇게 했다면 그런 한직으로 물러나거나 이제 이 지경까지 이르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리더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리더가 되지 않고
그 다음에 내가 그런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피드백이 없는 사람, 그 다음에 남의 그 부하 직원들에 대해서 막 무심한 사람, 이런 사람이 되지도 말고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지도 말고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 뭔가 하면요. 너무 가장 이제 이게 기본적인 건데요. 이제 말하는 방법이 잘못되어 있는 사람들과는 어울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말하는 방법이 잘못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미지가 좋지 않아요. 자기 이미지 메이킹을 못한다는 거에 가장 큰 샘플이 뭔가 하면 말버릇이 안 돼 있는 사람들.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건가 하면 남의 얘기하는 막 이거 너만 알고 있어. 사실 막 김 부장이 말이야 이런 식으로. 너만 알고 있는 게 어디 있어요? 너만 알고 있는 게 모두 다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막 뒷담화하는 거를 막 굉장히 뭐 거의 취미생활로 하는 사람들 사실 많고요. 그 다음에 왜 앞뒤가 왜 다른 사람 있잖아요. 그 자기 부하 직원 앞에서는 뭐 괜찮아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래놓고 막 딴 팀에 가서 자기 부하 직원 막 욕하고 흉보고 막 이런 거 이렇게 앞뒤가 다른. 그런 거 다 알게 되거든요, 결국에. 그래서 뒷담화하는 거, 그 다음에 앞뒤가 다른, 앞에서 이 얘기했다가 뒤에서 저 얘기하는 사람, 그 다음에 불평불만. 그러니까 막 회사에 대해서도 이 회사를 진짜 내가 진짜 왜 아직도 다니고 있는지 모르겠다. 막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막 그 후배가 막 이제 막 회사에 대해서 투덜거릴 때 그 빨리빨리 기회 닿으면 빨리 떠나라. 뭐 무슨 난파선이에요? 빨리 떠나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자기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 감사하고 어떤 뭐 그런 이렇게 프라이드를 지니지 못할 망정 막 다른 사람을 부추겨서 이 회사에 몸담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 막 나쁜 점을 얘기하고 떠나기를 종용하는 그런 어떤 말버릇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도 정말 이렇게 함께 있으면 왜 끼리끼리란 말 있잖아요. 같은 그런 끼리가 되는 거죠. 그런 끼리.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좋은 선배들 있잖아요. 좋은 지인들. 그러면, 저 사람의, 이렇게 친한 지인이라는 게 내가 너무 자랑스러워. 나 저 사람이랑 친한 거 너무 자랑스러워. 이런 좋은, 친구들도 있고, 선배들도 있고, 지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게 결국에 재산인 것 같아요. 그들이 막 굉장히 사회적 지위가 높고, 굉장히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의 어떤 그런 인격적인 면, 그 다음에 내가 항상 막 배울 수 있는 거. 저런 분한테, 저분한테 저기 정말 배워야 돼. 아무리 평생 배워도 다 못 배우겠다. 이런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런 지인들을 주변에 재산처럼 많이 모으십시오. 그러면 내가 막 애써서 막 공부하고 학원 다니고 책 많이 보고 이런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들과 함께 인생을 걸어감으로 해서 막 묻어간다고 그러잖아요. 왜? 묻어가면서 그들이 나를 성장시킵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들을 이렇게 찾아서 그들 곁에서 이제 배우려고 노력하는 거, 그런 게 나의 인생 성장을 위해서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그것만큼 중요한 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어떤 그런 유형들, 특히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이런 유형들의 사람은 굉장히 독이 되는 유형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멀리 하고, 혹시 내가 그런 유형의 사람이 나는 해당되지 않는가 생각해보고, 만약 비슷하기라도 하면 반성하고 고치려고 노력하는 거, 직장생활 성공하는 지름길입니다. 유세미의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